안녕하십니까. 가압승계 전문 S&P 경영자문의 이문환입니다. 오늘은 민사신탁 2탄, 민사신탁을 활용한 주식 정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사신탁 영상 이후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개념이고 주식 정리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사신탁을 활용한 가압승계 및 주식 정리에 관한 3개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지난 시간의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궁금해하는 내용이 해결될 것입니다. 신탁 구조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탁 재산의 원소유자인 위탁자가 신탁 계약을 통해 수탁자에게 명의와 더불어 관리를 맡기고 그 이익의 대상물인 급부를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입니다. 즉 신탁 계약이라 하면 법률로서 자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땡땡 산업의 지분 구조입니다. 주식 비율이 대표인 본인이 70%, 대표의 배우자가 10%, 장인어른이 20%인 지분 구조입니다. 법인 설립 당시 장인어른이 20%만큼 설립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대표님의 평소 고민은 장인의 주식 20%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장인어른의 유고 시 장인어른의 주식 20%가 대표 본인이 원치 않는 주주에게 가는 등의 간섭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인 사위는 상속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식이 상속권자인 처가 식구들에게 전부 상속되어 경영에 간섭을 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상속인 중의 일부가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주식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제가 안 되는 주주가 회사에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기업을 대표님의 의지대로 경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고민만 하면서 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대표님이라면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례인 주식의 이혼 대용 신탁입니다. 위탁자는 장인으로 하고 수탁자가 대표이사인 사위, 그리고 수익자는 장인어른의 생존시는 장인, 장인어른의 사후에는 대표님의 배우자이면서 위탁자의 상속인인 딸이 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탁 계약 시 장인 지분이 사위에게로 명의가 변경되어 외부에서 혹시 장인의 지분이 차명이 아닐까 하는 불필요한 오해도 피하고 의결권이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생존 시 배당은 장인이 받으시고 사망 후 딸에게 수익권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현재 판결상으로는 비상속인이 수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완전히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땡땡 공업주식회사의 지분은 회장님 단독 100%입니다. 회장님의 고민은 회장님은 본인의 모든 지분을 큰아들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나태하고 욕심 많은 성향을 보아 아버지 사망 후 경영에 매진하지 않을 염려와 다른 상속인들에게 수익을 나누어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항을 만들어 신탁 계약을 합니다. 위탁자는 회장님 본인이고 수탁자를 큰아들로 하여 일단 의결권을 부여하고 수익자는 생전에는 회장님 본인으로 하고 회장님 사후의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하는 신탁 계약을 합니다. 특별조항이란 신탁 계약서상 수익자의 수탁자 견제 기능을 포함한 것으로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동안에는 큰아들의 수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만일 2년 연속 적자가 나게 되면 큰아들의 지위가 수탁자는 물론 수익자에서도 제외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째 아들이 수탁자가 되어 경영권을 가지며 큰아들은 경영권뿐만 아니라 수익 배당권에서조차도 배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탁자인 큰아들은 수탁자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잘 경영하여 배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회장님은 온우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두 개가 중첩되는 것입니다. 온우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지분을 쪼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큰아들에게 경영권을 다 주어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줘야 하는데 두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수익자로 설정한 신탁계약입니다. 주식회사 땡땡정밀은 회장님 지분이 50%, 큰아들인 선계자가 5%, 그리고 기업 설립 시 함께했던 임원들 지분이 각각 15%입니다. ABC 임원들의 입장에서는 15%만큼의 엄청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임원들이 상속세를 내지 못해 물납이 되거나 압류되었을 때 리스크를 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ABC 임원들은 여러 리스크를 감안하기도 하고, 또한 회장님에게 그동안 감사를 피하고자 승계라는 목적으로 의결권을 승계자에게 신탁하고 수익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신탁하는 신탁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ABC 임원들이고요, 수탁자는 회장님의 큰아들인 승계자로 의결권을 신탁하고, 수익자는 생전에는 ABC 임원들이고요, ABC 임원들의 사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수익자가 되는 계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법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기업에는 종업원 복지를 위한 제도로서 마침 사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는 금품의 종류에는 거의 제한이 없는데요, 신탁법의 특징인 소유권을 사용 수익할 권리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한 사례입니다. 즉, 분리된 의결권을 승계자에게 신탁하여 가업 승계와 경영권을 강화하고, 배당 수익권은 함께 근로한 종업원들의 복지에 사용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배당 수익권이 타인에게 정리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여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지분 비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배당 수익권 45%와 더불어 회장님 50%, 승계자 50%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신탁을 활용한 주식 정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신탁계약은 기존의 세법 상법으로만 설계되던 가업승계 및 지분정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 전략입니다. 널리 발전되어 온 미국의 신탁법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권이 분리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대상에 주식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신탁 설정의 유연성에는 한계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경험 많은 전문가와 진행한다면 가업승계에 매우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S&P 경영자문의 김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